가만히 더 시작입니다. 어제의 장은 트럼프와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장중에 나와서 시장을 약세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장. 실상 현재의 투심은 굉장히 흩날리고 있으며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어떠한 호재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트럼프나 젠슨 황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거나 기대를 심어주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매도를 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그런 순간들은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으나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보합으로 쳐줄 수가 있는 장이죠. 그리고 오늘은 내마녀의 날. 내마녀의 날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당한 변동폭을 보인다. 위아래로 와리가리를 엄청나게 칠 것이며 전체적인 추세가 현재 하방이기 때문에 왠지 하방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그렇다고 해서 숏을 칠 타이밍도 좀 쉽게 주지 않겠다. 장중에 상당히 좀 와리가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소극적인 매매를 해야겠죠. 공포지수는 22. 계속적으로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주식에는 영원한 건 없어요. 원래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오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언젠간 익스트림 피어는 끝난다. 저는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는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푸드앤콜옵션 0.78. 그래도 푸드앤콜옵션이 단기적인 고점인 0.82를 찍고 더 이상 고점을 갱신하지는 않고 있다. US100 나스닥 지수의 주봉입니다. 주봉상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제 또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봉이 음봉이 떴습니다. 하지만 십자도지다. 아무리 내려도 5주 연속 음봉은 굉장히 좀 심했다. 그러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엔캐리 청산 때 주봉은 하나, 둘, 셋, 4주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5주 차에 약간의 좀 반등을 꾀해줬다. 이때는 어쨌든 상승장이었고요. 21년 말이죠. 하락장이 막 시작되려 했던 그때 주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여기는 양봉이지만 도지 캔들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뭐 억지로 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의 하락을 보이고 반등을 꾀해줬다. 그리고 본격 하락장이었던 22년 4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연속을 보여주고 양봉을 보여줬다. 최악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22년 초에 대하락장의 초입이라고 쳐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쳐도 5주 연속 이렇게 쳐내리면은 마지막에 십자 도지를 보여주고 다음 주에 양봉을 보여줄 수가 있다. 5주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십자 도지를 보여주고 약간의 6주 차에는 그래도 살려주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나스닥 주봉이고요. 그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주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살려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제는 살려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는 그 타이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일봉으로 봤을 시 QQQ 일봉으로 봤을 시 그 기술적 반등의 끝은 어디인가. 파란색 200일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주황색 이평선. 22년 초에 대하락장의 초입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파란색 200일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 기술적 반등. 24년 엔캐리 청산 때는 일단은 여기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이때는 200일선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의 저항을 약간 받기는 했으나 뚫어버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장을 유지했죠. 현재는 이 파란색 200일선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대응은 200일선의 이평선, 파란색 200일선까지의 반등 또는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법입니다. 물론 200일선을 터치하고 끝없이 올라갈 수도 있죠.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것을 노려야 된다. 그런데 끝없이 내린다. 계속적으로 그냥 200일선 맞지도 못하고 일봉의 21선, 이평선도 맞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내린다. 그러면은 22년의 하락의 1파 폭이죠. QQQ 기준 450달러. 여기서는 매수를 받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받고 기술적 반등은 확실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8년 미중 무역 전쟁 하락폭인 QQQ 기준 413포인트. 여기서도 매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적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매수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오면은 약간의 매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내리면 여기서 매수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오면은 매도.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한 시나리오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5주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하락으로 끝나면 5주 연속 음봉입니다. 그러면은 6주에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6주 연속 음봉은 22년 대하락장의 완벽한 진행기였던 22년 4월
7주 연속 음봉 이거밖에 없었다. 지금이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양봉으로 좀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음봉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점은 십자 도지일 확률이 크다. 십자 도지는 통상적으로의 약간의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 US100 나스닥 지수로 다시 돌아와서 단기적인 지지선, 급락의 채널을 뚫고 옆에 이제 횡보의 채널로 돌아섰는데 단기적인 지지선, 이 지지선만 좀 이탈하지 않은 채로 음봉이라도 지지선에 이탈하지 않은 채로 마감이 되면은 주봉의 십자 도지다. 그러면은 적어도 다음 주 6주차에는 양봉으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다. 일봉으로 돌아와서 양봉으로의 6주차의 저항선은 내려오고 있는 21선 또는 200일선이다. 이제 현재의 상황을 대충 이해해 가시겠죠?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는 최상의 대응을 해야 된다. 엔비디아가 어제 그래도 약간의 어떤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젠슨 황이 양자 관련주를 쓸어버리고 엔비디아를 조금 살렸다. 일단은 나스닥이 살려면은 엔비디아가 살아나야 돼요. 엔비디아 없이 나스닥의 상승은 좀 불가능하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도 나스닥의 대장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추세는 하방이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평선은 이렇게 좀 돌려야 된다.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테슬라는 5일선 빨간색 5일선조차도 저항으로 조금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풀이장 때 테슬라의 회계 부정 상당히 좀 악재 뉴스 나왔는데 다행히 별탈 없이 지나간 것 같고요. 현재 테슬라는 급락의 채널을 일단은 벗어났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잘 횡보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점 $218 추가적으로 갱신하지만 않으면 일단 횡보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또는 지난 하락의 채널 파란색 하단, 시간이 갈수록 저항의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지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 $25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역시나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맞으면은 저항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을 20일 동안 계속적으로 산 사람들의 평단이기 때문이죠. 본전이 왔으니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이 저항입니다. 역배열에서는 이평선이 저항입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살아나야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오면은 이제 장기 하락의 상승의 지지선이었던 파란색 선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물량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파란색 선에 터치를 하고 윗꼬리 달고 마무리. 엊그제도 파란색 선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마무리. 현재의 대응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장투라면은 이런 말은 무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숏의 보조지표. 숏의 상승 1파는 끝났다고는 보고 있어요. 상승 1파는 끝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파가 진행된 후에 다시 한번 2파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2파 상승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약간의 좀 하락을 해주고 2파 숏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는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또 2파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보조 지표상으로 MACD 음봉이 떴고 SQQQ도 MACD 음봉이 떠줘야 될 차례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상으로는 그렇다. 속스 S가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2파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전체적인 매크로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그냥 롱을 사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테슬라의 인버스도 개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현재 테슬라의 인버스를 매수하는 것은 단타로는 괜찮겠지만 이미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의 인버스는 크게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 코인베이스의 차트입니다. 코인베이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하고 다시 내리든가 해야겠죠. 이평선까지는 좀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코인베이스 코넬 단타 물량 들어갔고요. MSTR 여전히 MSTR이 코인 관련주 중에서는 차트가 좀 괜찮은 편이다. MSTR 이평선을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의 가능성은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서 횡보가 필요합니다.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약간 어쨌든 여전히 내리긴 하지만 약간 좀 평평해졌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평선이 내리다가 약간 평평해졌잖아요. 그리고서 약간의 단기적인 상승. 여기서도 이평선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줘야 된다. 급락하지 않고 보합이라도 횡보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난 상승의 저항선이었던 이 빨간색 선 80K 후반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게더리움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해주면은 하락의 상승 저항선,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검정색 선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이렇게 와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뭐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손절하느냐, 여기서 손절하나, 뭐 더 밑으로 가서 손절하나 뭐 똑같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나오면은 물량 조절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투자를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이평선이 하방으로 틀었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는 좀 시나리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현금 비중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왜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포기할 때 주식은 완전히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갈 때 그때 그 현금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소액 단기 단타 매매만 하더라도 차트를 좀 많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는 실력을 가장 많이 늘린 게 언제냐면 국장 같은 경우는 단타만 하니까 일봉하고 뭐 분봉만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그냥 그렇게 해왔지만 미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 매매를 하고 그래도 스윙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실력을 미장의 차트를 보는 방법에 실력을 쌓았던 연도가 22년 대하락장이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차트 보는 실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사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없다. 상승장과 하락장을 3번 정도는 겪어봐야 그래야 이제 차트 좀 본다. 주식 좀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최근에 24년과 25년에 굉장히 상승장이 진행되면서 거지 같은 유튜버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상승장만 겪어본 사람. 진짜는 하락장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현금을 강하게 투입하느냐. 그게 진짜 주식쟁입니다. 완벽한 하락장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진짜 오면은 저는 미친놈이 될 거예요. 아직 현금 비중 괜찮게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하락장이 오면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배우님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투의 성향이면은 장기 멤버십 그리고 단타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UDT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랭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영원한 건 세상에 없고 당연한 것도 없다. 그러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꼭 표현하고 누군가 내게 건넨 진심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멘탈을 잘 챙기시고요. 어차피 주식은 평생 해야 되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수없이 수백 번 겪어야 될 조정과 하락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 왜냐? 어차피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니까. 그리고 현물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